우리가 김소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그런 테마가 김소월 시인의 스승인 김억 씨가 제자의 시를 훔쳤다. 이런 것이 될 겁니다. 지금이라도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아주 무수하게 몇 페이지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970년대에 그동안에 모르고 있었던 김소월 시인의 그 습작 노트가 발견이 됐다. 그 속에 시가 많이 들어있는데 그 시 중에 보니까 김억 씨가 자기 시로 발표한 시가 있더라. 이렇게 된 겁니다. 실제로 무슨 시가 그렇게 됐는지 이런 것은 찾아보면 대부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스승이 제자의 시를 훔쳤다. 뭐 여기까지 해서 그냥 이야기가 다 끝나버린 것이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실제로 시단에서 이 문단에서는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김소월 시를 김억 씨가 훔쳐갔는가? 그것도 좀 밝혀보기로 하죠. 한국에서 이 김억이라고 하는 시인은 김안서라는 그 안서라는 필명으로 유명한데 그것은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한 100년도 전의 이야기인데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한국인들은 김소월 그 천재 시인 김소월의 스승이다.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억이 누군지, 그 사람의 시가 무엇이 있는지 제목 정도 암기하고 넘어갈 뿐이지 그의 시를 적극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있다. 그런 겁니다. 여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김억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검색을 하면 그것이 먼저 나오죠. 그가 얼마나 친일 행위를 했는가 그런 것이 잔뜩 나오고 일반적인 그의 시 작품은 잘 소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먼저 밝혀둘 것이 당연히 친일은 안 됩니다. 그것이 친중이 안 되듯이 친북이나 친러나 또 친미, 물론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보다 그쪽을 우선시한다는 의미의 그 친자를 붙인 겁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그런데 똑같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우리 이 한반도에서 살았던 그 누구라도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는 낙인을 찍는 거, 그거 역시 안 됩니다. 지금 민족문제연구소인가 하는 그런 단체, 여기에 또 여론의 지지를 얻어서 우리 국민에게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는 낙인을 찍어놓고 있죠. 이것은 큰 죄를 짓는 겁니다. 머지않아 바로 잡아야 할 부분이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우선 그 김억이라는 시인은 내가 생각하는 바를 이야기를 하죠. 그는 김소월의 스승이기 이전에 우리 한국 현대시의 어버이다. 한국 현대시의
모범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알아보기로 하죠. 그는 1896년 11월 30일에 출생했습니다. 나이를 계산하기가 어렵죠.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김소월이라고 하는 김정식하고 겨우 6살 차이밖에 안 난다. 6살 더 많다 하는 겁니다. 그는 김소월과 같은 곽산 출신입니다. 고향이 같죠. 그뿐 아니라 김옥 씨의 아내는 김소월의 친척으로서 누나뻘 되는 그런 좀 멀지만 친척이다. 이것도 또 중요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김옥은 정상적으로 11살에 오산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5년간 교육을 받고 졸업을 합니다. 여기에서 정상적이다 하는 말을 붙인 것은 김소월과 비교하기 위한 겁니다. 11살에 오산학교에 입학했다. 그리고 5년을 다니고 졸업했다. 이런 것이죠. 그는 정상적으로 17살에 일본 게이오 의숙 영문과에 합격합니다. 그래서 입학을 하고 학교를 다니죠. 물론 그는 게이오 의숙을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부친이 사망하는 바람에 17살에 입학을 해서 그래도 한 몇 년 공부를 하다가 1916년에 한국으로, 이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바로 오산학교에서 교사로 재직을 한 것이죠. 그는 1919년 오산학교가 폐교될 때까지 계속 교사로 재직을 했고, 바로 그때 우리가 소월이라고 알고 있는 김정식의 학교 선생님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김소월은 학교를 늦게 갔고 이 선생님은 겨우 6살 많은 그런 선생님이었다. 이런 겁니다. 김옥은 일본에 있을 때 학지광이라고 하는 유학생의 문단 활동을 했습니다. 그 정도 되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하는 것이 확인이 된 셈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는 계속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문단 활동은 물론이고 직업 활동도 했고, 또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 시집, 이런 시집을 낸 인물로도 유명합니다. 물론 그 시의 내용도 수준급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는 1950년 6.25 동란 때 서울에 있다가 미처 피난을 못 갔습니다. 그리고는 개동에 있던 자택에서 북계에게 북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좀 그런 면에서 불운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1948년 건국된 이후에는 6.25가 끝난 뒤에 북으로 끌려간 사람이다. 아무튼 북으로 간 사람이다 해서 납북자 같은 그 취급을 받아서 그의 작품은 조명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반민족 행위자 이래가지고 또 그의 작품은 덮여버리고 만 것이죠. 그런 면에서는 대단히 불운한 편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가 이곳에서 활동하던 시절에는 그는 분명히
주류로서 또 상층부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우리 문단이 큰 손실을 입은 셈이다. 그렇게 보아야 하겠죠. 그러면 김소월, 김정식은 어떤가? 우선 그는 학교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이 학교 교육을 받는다 하는 것이 학벌의 수준이 아닌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언어를 제대로 익히고 그리고 문법도 배우고 이렇게 해서 우리 말과 글을 잘 쓸 수 있게 그런 기본 교육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그냥 천재니까 입만 열면 시가 줄줄 나온다. 이 언어나 그러니까 말과 글로 하는 일은 고도의 두뇌 작업입니다. 그렇게 우연히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닌 것이죠. 세상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김소월은 기록에 의하면 13살 또는 15살에 오산학교에 입학했다고 합니다. 김옥이 11살에 입학한 거하고는 차이가 나죠. 그 다음에 오산학교 중학부에 입학을 했는데 이 중학부를 마치지 못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산학교가 5년제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어땠느냐 하면은 남산학교라고 하는 우리 같으면 가장 먼저 들어가는 학교가 6년제가 아니고 4년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오산학교가 5년제. 그러니까 이거를 다 마쳐야 하는데 마치지 못했다. 왜냐하면은 1919년 만세운동을 하면서 그 폐교가 됐기 때문에 마치지 못했다는 쪽에 좀 믿음이 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20살 때 배제학당이라고 하고 배제고보라고 하는 거기에 4학년으로 또는 5학년으로 편입을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딱 1년만 다녔습니다. 현재 배제박물관에서는 5학년으로 다녔다고 내놓고는 있는데 근데 그 학적부가 좀 여러 가지로 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곳곳에 수정한 부분도 있고 또 본인의 사진도 제대로 사진 한 장 들어있지 않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무튼 갔다고 칩시다. 1년만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를 쭉 다녀서 졸업한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듯이 그는 일본에 있는 대학에 합격한 일이 없습니다. 결국 김소월에게 있어서 정규 교육은 이게 끝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대학을 꼭 가야 되는 것이냐? 시인이 대학을 안 가도 된다. 그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것이죠. 이 김정식, 소년 김정식은 초등학교라고 합시다. 그 초등학교에 해당되는 남산학교 4년을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숙모의 말에 의하면 4개월 정도를 아파서 못 다녔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된 것인가? 그러면 졸업 연도가 달라지는 것인가? 아무튼 일단은 다 못 채웠습니다. 그리고 몇 년을 놀다가 11살이 아니라 13살 또는 15살에 오산학교를 갔다고 하니까 학교를 안 다니고 몇 년을 놀다가 늦게 오산학교에 입학을 한 겁니다. 그런데 또
5년을 채우지 못한 것이죠.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몇 년을 또 놉니다. 바로 배제학교에 들어간 것이 아니죠. 몇 년을 놀다가 배제고보에 편입을 하고 그리고 1년 다니고 끝입니다. 기초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가다가 말다가 하게 되면 그것이 교육을 받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교육의 효과가 나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의무교육, 그러니까 초중등교육에 있어서는 학점 은행제를 운영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토대를 든든히 다져주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때는 반드시 일정 기간 쉬는 시간 없이 쭉 그 교육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김소월은 그러한 수련 과정을 거치지 못했습니다. 학교를 다닌 게 아니다. 이런 것이죠. 게다가 그는 14살 때 결혼을 했죠. 결혼해서 자식까지 둔 애들 아버지였던 겁니다. 그런 사람이 중고등학교 과정을 이렇게 널뛰기 하듯이 그저 맛만 보고 왔다 갔다 하고서는 학교 다녔다. 천재라서 그렇다. 그렇게 이해를 할지 모르겠는데 천재도 한글 자모는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어휘라고 하는 것은 교육받고 스스로 수련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특히 많이 요구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지금 보면은 숙모도 그렇고 또 배제학당 박물관에서 김소월의 학적부, 1년 다닌 학적부, 1년만 다녔다는 것이 이제 분명히 확인이 된 것인데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잘 모르고 있죠. 그 학적부를 게시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우리가 바로잡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숙모도 그렇고 배제학당 박물관도 김소월은 1년 다닌 그 기간 동안에 국어가 100점이고 한문이 98점이었다. 역시 달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죠. 김정식이 배제학당을 다니던 그 시대는 국어는 일본어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한문이 왜 있느냐? 그것은 일본식 한문을 뜻합니다. 따라서 김소월은 일본어를 국어라는 이름으로 100점 받았습니다. 일본 한자를 98점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는 우리 한글은 어땠을까? 같은 성적표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소개하지 않죠. 이미지로 있기 때문에 우리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소월은 조선어하고 조선 한문을 73점을 받았습니다. 한글을 잘 못했던 것이죠. 그가 쓴 시가 일본어로 쓴 시가 아니다 하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산학교의 선생님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문인인 김옥, 그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이제 이것은 기록에 있는 것인데 김정식을 보면서 소질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발견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무엇을 배울 새도 없이 총구석에서 자란 김정식인데 그런데 한번 가르쳐 보고 싶다. 이런 것이죠.
그게 뭐냐 하면은 결국은 김옥이 김소월을 도제교육을 시키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이 소년 김정식에게는 대단한 행운이었죠. 그러면은 이제 김소월로 통일을 하죠. 이 김소월은 어떤 정도의 재능이 있는 그런 아이였는가? 물론 나이 차이는 6살밖에 안 나지만 김소월은 다이아몬드 원석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잘 갈고 다듬으면 이곳저곳 두루 쓰이는 백수정, 수정 중에 자수정도 아닌 백수정 원석쯤은 되어 보였다. 이렇게 보면 제대로 이해를 한 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 김옥은 김소월을 자주 불러서 과제를 주고 시를 써와라 이렇게 시키고 지도를 해주고 그렇게 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나중에 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는 김옥 자신이 충분히 다듬어서 김소월의 글을 지도해주고 지도에서 결과물이 나오면 그것을 다시 몇 번이고 고치고 다듬어서 이제 초급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잡지에 실어줍니다. 나중에는 신문에도 실어주고 동인지에도 추천을 해주고 그리고 김소월 생전에는 딱 한 번 나온 시집 진달래꽃이라는 시집도 발간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충분히 다듬는다, 계속 고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나온 원고가 시라고 할 수 없는 수준일 때 많이 고치게 되죠. 얼마나 고쳤는가 증언이 있습니다. 이 김옥의 시 제자 중에 장만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914년생으로 1975년에 사망했습니다. 이제 그가 낙원동에서 하숙을 하던 스승 김옥을 찾아갔는데 그때 이제 깜짝 놀랄 장면을 보게 됐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김옥을 이제 김안서, 제자들은 안서 선생님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안서 선생은 소월이 보내온 작품에다가 마구 가피를 했다. 그냥 쓱쓱 지우고 그어버리고 고치고 이랬다는 것이죠. 물론 선생님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였겠지만 나로 보면 그저 놀랍기만 한 일이었다. 이렇게 가피를 해도 괜찮은 것일까? 의아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는 내 앞에서 선생님은 고치고 또 고치셨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시는 퇴고를 거듭할수록 좋다. 물론 문제는 있죠. 퇴고를 김소월이 했어야지 선생님이 하면 안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장만영 씨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장만영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의 손이 이렇게 갈 만큼 김소월의 시는 나중에 이 선생님을 통해서 어딘가에 발표되겠지. 그렇지만 이렇게 많이 손질한 이 작품들을 보고 김소월의 시라고 해도 좋은 것인지 어떤지 의문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 의문은 당연한 것이죠. 이 정도로 고쳐야 하는 사람이라면 그의 시는 밖에 내보내서는 안 되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김옥 씨는 어떤 가능성을 보았는지 아니면 팔이 안으로 굽어서 그랬는지 아무튼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지학자 김종욱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김옥은 당시 후배나
제자들이 시를 가지고 오면 시를 고쳐주곤 했는데 그런 것을 보고 문인들이 김옥은 시 땜장이다 이렇게 불렀다. 김옥은 시는 고칠수록 빛난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갈고 닦아야 시에서 때가 벗겨진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살펴보다 보면 이 김옥이라고 하는 시인이 상당히 레벨이 높다. 그 당시 조선의 그 시 세계가 자기가 보기에는 너무나 수준 이하였다. 그래서 이랬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김옥이 최초로 내놓은 자신의 시집,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나온 그 현대 시를 보면은 지금 보더라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아주 단아한 그런 시이기 때문입니다. 어떻든 시는 기본 훈련을 매섭게 독하게 해야만 한다. 그냥 천재는 되는 대로 짓거려도 시가 된다 하는 일은 세상 천지에 없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김소월의 작품이 대략 따져보면은 1925년경까지 나오고는 좀 끝이 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김옥 시인이 김소월 사후에 시집을 몇 번 냅니다. 그것이야 뭐 김옥 시인이 또 충분히 다듬어서 냈겠죠. 그래서 시집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김소월 본인이 쓴 시는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은 시로서 발표되는 그런 것들은 좀 줄어들고 대폭 줄어들고 거의 없어졌다. 본인의 말로는 근 10년 그냥 손 놨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1925년경 대략 그쯤까지 그 이후에 조금 많이 나온 것은 그 당시에 잡지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적당히 여백이 남으면 여백 땜질용으로 김소월의 시를 실었다. 이런 표현들도 심심치 않게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경까지로 보았을 때 그때까지 쏟아붓듯이 시를 공장제 대량 생산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것은 김옥의 능력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옥은 외국 시를 두루 번역을 했고 그리고 그 시어를 우리말로 바꾸는데 대단히 공을 들인 그런 시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시 소비자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죠. 그리고 그는 한시도 연구를 했고 한시도 지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요시라고 하는 거, 또 여러 가지 좀 서술형의 자유로운 시, 이런 다양한 부분을 섭렵을 했고 외국어도 좀 능통했던 것 같고, 그래서 김소월이 다양한 여러 가지 시, 수필, 단편 소설까지 이렇게 내놓는 것들이 모두 김옥의 능력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였다.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김소월은 어떤 시인인가? 그는 정돈된 시인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주 기초적인 정규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그런 사람이고, 물론 천재도 아닙니다. 천재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단절되는 일이 없어야 하겠죠. 그런데 그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김소월은 흥이 있는 사람입니다. 김소월은 끼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장터에서 술 한 사발을 들이키고 노래처럼 중얼중얼하고 이런 그 민요시를 흥얼대면 술맛이 나는 그런 수준이다. 본인은 시를 잘 쓴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 문인들이 그 문예지 같은데 실을 만한 수준의 시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김소월의 시, 우리 한국인들이 사랑했던 김소월의 시는 김옥이 수없이 고치고 고쳐서 나온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김소월, 김정식이라는 그 개인의 초고, 최초에 쓴 글은 자기는 그게 완결된 작품이다 하고 내놓은 그거는 우리가 보았던 그 시가 아니다. 미완성인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김소월은 유명하고 김옥은 무명이 되었죠. 왜 그런가? 그거는 사실은 1945년 광복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대중가요 붐을 이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노래로 불리워지고 또 한국인들이 그의 시를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김소월은 천재 시인이 되고 인기인이 된 것이죠.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1977년에 김소월의 노트를 문학사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발굴을 합니다. 거기에는 1920년대 초에서 1925년까지 떠오르는 생각을 적어 놓기도 했고 또 쓴 것을 여러 번 고쳐보기도 했고 한 그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상당히 흥분했었습니다. 또 일부 추려서 이것을 또 출간하기도 했었는데 정작 문단에서는 이 시를 쓰고 시를 분석하는 사람들은 이거 그다지 의미 있는 재료가 아니다. 이런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대충 그런 것이죠. 거기에 있는 것은 쓸만하지 않은 것이기도 하지만 감히 그렇게 이야기는 못했겠죠. 천재 시인인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시 중에 상당 부분은 일부 떼어서 이미 다른 시로 쓰였던 것이다. 결국은 원래 이렇게 모아놨던 것 중에 남은 찌끄러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그 김소월 연구가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김옥의 작품이다. 척 보니까 상당수가 김옥의 작품이다 하면서 외면해 버렸습니다. 김소월의 시를 새로 발굴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었죠. 그렇지만 대중과 또 상업적으로 이 시를 다루는 측에서는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노트에 이거 보니까 김옥이 발표한 시가 여기에 있다 이러면서 김옥이 김소월의 시를 훔쳤다 하는 주장을 하게 됐고 그것이 요즘에까지 아예 그냥 일반론이 돼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여부도 좀 알아보고 그래야 하겠죠. 스승이 제자의 시를 훔쳤는가? 김옥이 김소월의 시를 훔쳤는가? 결국 그런 문제인데 그와 관련해서 분명한 것이 그 언론에서 다루어진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는 것이 좀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바로
못 잊어라는 시가 이게 두 사람이 다 그 발표를 한 셈이 됐죠. 두 사람의 이름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누구시냐, 누가 훔쳤느냐 하는 이제 논란이 벌어진 겁니다. 2015년 5월 월간조선에서는 일단은 김옥이 훔쳤다, 이런 쪽으로 결론을 낸 셈이죠. 원광대 오학은 명예교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옥은 김소월의 시를 발표하는 발표 대행자였다. 아예 김소월의 창작 노트를 김옥이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시를 골라냈을 가능성도 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이걸 가지고 월간조선이 풀어놓았습니다. 안서 김옥은 김소월의 작품에 가피를 하고 마음대로 막 고치고, 그리고 그렇게 고친 것을 자기 시에 도로 썼을 가능성이 있다. 김옥이 제자의 시를 훔쳐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서 불과 4개월 만에 새로운 그 증거 자료가 나오게 됩니다. 바로 김옥이 먼저 썼던 그 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2015년 9월에 월간조선은 이 새로운 자료를 바탕으로 결과를 뒤집습니다. 김소월이 1923년 5월에 이 못 잊어의 내용인 그 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도 김옥이 실어준 것이죠. 그런데 김옥이 처음에는 1923년 4월 16일에 이 편지를 보냈다는 걸 알고도 4월 16일이니까 김소월이 써준 것을 김옥이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 거라고 쓴 거다, 이렇게 풀이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편지 봉투와 편지 봉투 속의 원고지에다가 원고지 4장에다 쓴 사연, 그 사연을 집약한 이 시, 이런 게 이제 실물이 드러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월간조선이 밝힌 겁니다. 김옥이 1923년 3월 23일에 원고지에다가 작성한 편지가 나왔다. 사연까지 일치되어 있으므로 이거는 스토리부터 그 시까지 전부 김옥이 쓴 것을 인정한다, 이렇게 된 것이죠. 3월 23일에 이러한 그 최종본을 상대방에게 편지로 보내서 뭐 우체국 소인인지 이런 게 찍혔으니까 아마도 그 전에 썼겠죠. 이제 이렇게 해서 김옥이 누명을 일단은 한 건에서는 벗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그런데 이 시가 고치면 정말 고쳐지는가, 더 좋아지는가, 이 바뀌어가는 과정도 궁금하죠. 먼저 1923년 3월 23일에 김옥이 남에게 보낸 그 시, 그것을 소개하겠습니다. 못 잊도록 사무치게 생각이 나거든. 이 말이 좀 옛말이어서 그냥 새겨 들으십시오. 못 잊도록 사무치게 생각이 나거든 야속하나마 그런 대로 살으시구려. 그러면 더러는 잊어도 집니다. 못 잊도록 살뜰하게 그리워 오거든 서러우나마 세월만 가라고 하시구려. 그러면 더러는 잊어도 집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렇게 말하겠죠.
사무치게 생각나는 못 잊을 당신을 그대로 생각을 않는다고 잊어버리며 살뜰하게 그리워오는 못 잊을 당신을 그런대로 세월만 보낸다고 있겠습니까? 좀 산문투가 나기는 하는데 그 정서는 충분히 배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듬어서 1923년 5월에 김소월 이름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 시는 이렇습니다. 못 잊도록 생각이 나겠죠. 그런대로 세월만 가랍시구려. 그러면 덜어는 잊히겠죠. 아쉬운 대로 그렇게 살으시구려. 그러나 당신이 이르겠죠. 그리워 살뜰히도 못 잊는 당신을 오래라고 생각인들 떠지오리까.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수정을 합니다. 1925년 시집 진달래꽃, 이것도 김소월의 이름으로 낸 시집이죠. 거기에 이 못 잊어가 들어갑니다. 못 잊어 생각이 나겠죠. 그런대로 한 세상 지내시구려. 사노라면 잊힐 날 있으리다. 못 잊어 생각이 나겠죠. 그런대로 세월만 가라시구려. 못 잊어도 덜어는 잊히오리다. 그러나 또 한끗 이렇죠. 그리워 살뜰히 못 잊는데 어쩌면 생각이 떠지나요. 이것도 고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수정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못 잊어는 좀 더 편안한 말로 되어 있죠. 이렇게 점점 좀 다이어트를 하고, 그리고 운율도 살리고, 그리고 표현도 바꾸고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처음 시작이 김억의 시였고, 그것을 김소월의 시로 발표를 했고, 다시 김소월의 시집에 김소월의 시로 발표하는 과정에 얼마나 많이 수정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결과물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못 잊어가 탄생한 것이죠. 여기에서 핵심은 이와 같은 퇴고, 시를 다시 고쳐 쓰는 이거를 누가 했느냐? 김억이 했다 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죠. 시는 글자 수도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시는 그 한자 한자가 바로 시 작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남이 고친다. 이것은 물론 애초에 김억시인데 김소월의 입장에서 보자. 설령 자기가 썼다 하더라도 이렇게 고쳐서 작품을 만들면 김소월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시인 스스로 퇴고를 해야 하는 겁니다. 김억의 말은 맞습니다. 무수히 반복해서 퇴고를 하면 시에서 때가 떨어져 나가고 빛이 나게 된다. 그런데 그것을 김소월이 했어야 김소월이 시인이다. 이럴 수 있는 것이죠. 김소월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가령 김소월은 무엇이냐? 봄에 자라는 쑥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양푼에 담겨있는 쌀가루일 수 있습니다. 그냥 그것입니다. 대단한 것은 아니죠. 그런데 김억은 여기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노력을 가지고
쑥떡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김소월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이죠. 이런 작업을 한 것이 김옥이다.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소월을 다시 보자 하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되면 김옥이 적어도 70% 이상 김옥이 만들었다 해야 하겠죠. 이번 이 문리전은 100% 김옥이 만든 겁니다. 김소월 왜 여기에 이름을 올려두고 있는 겁니까? 누가? 아니 김옥이 시를 훔쳐갔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앉아서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이름으로 시가 올라가고 시집에 들어가도 되는 사람이 김소월인 것입니까? 김옥은 왜 이랬을까? 생각을 하자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만 이래서 그랬다고 이야기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 속마음은 몰라도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 둘은 동업관계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공생관계였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들이 이렇게 동업관계 그랬는데 1925년 그러니까 이제 25년에 진달래꽃 시집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때에 딱 끊어졌다 이렇게 볼 것인가? 대략 1924년 말부터 이런 공장제 대량 생산이 멈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월 김정식의 작품 활동이 이때부터는 좀 멈췄다 이렇게 보아야 하겠죠. 왜 그런 것일까? 거기에 대해서 김소월 전집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김소월이 23살 되던 1925년 5월 이후에 그는 개벽에 작품을 발표하지 않는다. 그 잡지에 작품 발표를 연결해 주던 김옥에게, 그 스승 김옥에게 김소월이 혼자서 감정적인 거리를 느낀데 그 원인이 있지 않나 한다. 이게 무엇인가 이 김옥이라고 하는 스승과 김소월 사이에 감정적인 거리가 있다. 이것은 김소월 전집에서도 밝히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김소월 측에서 김옥을 멀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혹시 그것이 아닌 것은 아닐까? 그 반대는 아닐까? 하는 자료도 또 있어서 그것을 살펴보기로 하죠. 1939년 6월, 그러니까 김소월이 사망한 이후가 되겠습니다. 이때 여성 39호에 김옥의 다음과 같은 글이 실립니다. 김소월이 고향 곽산의 남산으로 돌아가서 얼마를 지나고 나서는 차츰 그 생활이 단조로운 것을 견디기 어려워했다. 그럴 때마다 고을에 내려가서 술을 마셨다. 나중에는 술집에서 살다시피 해서 곽산 그 장터거리에서는 김소월에게 재미롭지 못한 풍설이 돌았다. 김소월이 거의 매일 술집으로 드나드는 동안에 그에게 사랑이 하나 생겼다. 술집에 있는 색주가 하나를 김소월이 좋아했고
그리고 만나는 동안에 또 이 여인을 가끔 만나는 듯 했다. 이게 한 사람인지 두 사람인지 알 수도 없죠. 어떻든 이 사랑이 얼마 더 깊어지지 못하고 만 것은 소월이 그 이치오리다를 외우는 그런 사랑을 했기 때문이다. 이 말이 좀 묘하기는 합니다. 얼마 뒤에 이 여인은 간데없이 가버렸고 결국은 김소월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이때 김소월은 정주 곽산에서 차가 가는 곳, 배가 가는 곳, 여기서 그냥 떠나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곽산을 떠나서 구성으로 옮겨갔고, 그리고 세상을 뜰 때까지 거기에서 이 갈등에 괴로워하면서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곽산에서 무슨 일인가를 저질렀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곽산을 떠나야 했고, 그리고 떠나서 죽을 때까지 이 문제가 계속 남아 있었다. 그를 압박했다. 혹은 그가 곽산에 돌아가지 못할 만한 그런 평판도 나빠졌고 그런 것이다. 대략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곽산으로 돌아가서라고 하는 거는 1923년 일본에 갔다가 돌아왔다고 하는 그 1923년 10월 그 이후로 대략 그 이후 기간쯤이라고 보면 됩니다. 1924년에 벌써 떠날 준비를 하고 뭐 이랬던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자료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김소월이 김억에게 보낸 편지, 거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김소월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잊자고 하시더니, 선생님이 김소월에게 잊자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김억이 번역서를 냈는데 망우초라고 하는 책을 냅니다. 그 책을 뭐 몇 자 써서 김소월에게 보내준 모양이죠. 잊자고 하더니 이 책을 보내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몇 해 만에 선생님의 수적, 그 손으로 쓴 흔적을 배우니 감개무량하옵니다. 그러면 몇 해 동안 연락이 없었다. 이거를 알 수 있죠. 그 후에 보내주신 책 망우초는 근심을 잊어버리라는 망우초이옵니까? 잊어버리라는 망우초이옵니까? 잊자 하는 망우초이옵니까? 저 구성 와서 명년이면 10년이 올시다. 이제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무언가 모르고 있다 하더라도 왠지 못 잊어라는 시, 그와 관련된 사연, 이게 그거 아닌가? 뭐 막연하게 그런 생각도 나죠. 사실은 못 잊어라는 그 시를 이 스승 김억이 그 시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지었다. 뭐 내용은 알 수 없죠. 우리가 그냥 짐작해 보건대 이것이 곽산에서 여자를 사귄 사건이다. 그리고 잊자고 했고 벌써 몇 년 동안 연락도 안 했다. 뭐 10년이 돼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랬다. 그러면 혹시 김소월이 그 김억에게, 김억이 내가 죄지었다고 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해서 동업관계가 종료된 것인가? 아니면 뭐 별개 사건인가? 이 김소월 전집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김소월이 바로 옆인데도 곽산을 10년째 제대로 가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묘도 전혀 못했다. 뭐 게을러서 안 갔다고도 할 수 있지만 몰래 살짝 이렇게 갔다 오는 것은 몰라도 내놓고 가지 못했다. 곽산 쪽에는 걸음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동업관계가 끝이 났다. 곽산에도 못 가고 10년 동안 구성에서 그러고 있었다.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이번에는 앞에서 우리가 못니저를 봤는데 김옥이 시를 수정하게 되면 글이 어떻게 바뀌는가 하는 것을 진달래꽃을 가지고 알아보기로 하죠. 먼저 1922년 7월 김소월의 이름으로 발표된 진달래꽃입니다.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고이 보내드리우리다. 영변의 약산 그 진달래꽃을 한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가시는 발걸음마다 뿌려놓은 그 꽃을 고이나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진달래꽃보다는 좀 길다. 이런 느낌이 들 겁니다. 이것이 22년 7월 개벽 25호에 김옥의 추천으로 김소월의 이름으로 발표한 진달래꽃입니다. 그 다음에 1925년 3년 후가 되겠죠. 시집 진달래꽃에 실린 그 진달래꽃 시를 소개하겠습니다. 수정이 됐습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진달래꽃이죠. 3년 전에 말없이 고이고이 보내드리우리다. 이것을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이렇게 고쳤고, 영변의 약산 그 진달래꽃을, 이것을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조사도 떼고 아주 단출하게 만들었죠. 한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이것을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물론 아름 따다라는 것이 문법을 파괴했지만 운율이라든지 감각적으로라든지 하는 것이 훨씬 우수하다. 이렇게 봐야 할 겁니다. 가시는 발걸음마다 뿌려놓은 그 꽃을, 이것은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또 고이나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이것을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이렇게 고쳤습니다. 그런데 이 나중에 고쳐진 이 진달래꽃 이 부분에서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하는 이 사뿐히, 이 부분이 1925년 그 당시에 격찬을 받은 표현입니다. 우리 한글을 이렇게 잘 썼다. 그러면서 오죽하면 이 부분이
예이츠시든가 하는 그 시에서 그 시를 번역하면서 쓴 그 문투를 갖다 썼다. 그래서 이거는 표절이다 하는 논란이 있었고, 바로 김소월이 우리 한글을 잘 쓰는 사람이다. 물론 이제 그 칭찬은 오히려 훨씬 나중에 나오기는 했지만 그런 부분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그런데 예이츠시에서 이 사뿐히 들여 밟고의 그 표절이다라고 했던 게 다름 아닌 김옥의 번역입니다. 김옥이 예이츠시를 그렇게 번역해놨고, 그리고 이 시를 수정할 때 이렇게 수정을 했으니까 김옥으로서야 표절이라고 하기도 어렵죠. 다만 이 시가 누구의 시인가? 그것도 또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옥과 김소월은 고향이 같습니다. 같은 환경에서 같은 어린 시절을 보낸 것이죠. 그 뻔한 시골에서 좀 나가면 바다 있고, 그래서 거기 가면 갈매기도 볼 수 있고, 바로 앞에 진달래봉이 있고, 이 같은 남산학교 있고, 이런 식으로 오산학교 있고, 아주 그냥 같은 동네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떤 시상을 떠올린다든지, 어렸을 때 자연 환경으로부터 본인이 어떤 그 경험을 했다든지 하는 것도 거의 유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이는 김옥은 일본을 갔다 왔죠.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의 작품을 다루고 그 부분에서 달라지지, 진달래꽃은 김소월만 본 것이 아니고 진달래봉의 진달래꽃도 김소월만 본 것이 아니다. 그런 면에서 도대체 누구의 초구인가? 지금에 와서는 그것도 좀 의문스러워집니다. 어떻든 그렇기는 그렇습니다. 이제 고치면 시가 이렇게 날렵해지는구나 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러면 고치지 않은 것은 어떨까? 그것도 확인을 해야 하겠죠. 이번에는 김옥이 전혀 수정하지 않은 김소월의 시를 볼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김소월이 김옥에게 보낸 편지 속에 쓴 시이기 때문에 별로 손질할 기회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서로 이렇게 뜸해진 뒤의 일이니까. 그런데 이 김소월의 시는 김옥의 시를 보고 그걸 읽고 나서 쓴 시입니다. 이것은 또 유의를 해야 하겠죠. 김옥이 시를 쓰는데 시상이 떠오르지 않는다든가, 최초의 그 아이디어가 없다든가 하는 그런 경우가 좀 없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김옥은 만일 천재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김옥이 천재에 가깝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이 시를 같이 감상해 보기로 하죠. 먼저 김옥의 삼수갑산입니다. 삼수갑산 가고지고 삼수갑산 어디매냐. 아하 산 첩첩에 흰 구름만 쌓이고 쌓였네. 삼수갑산 보고지고 삼수갑산 아득코나. 아하 촉도 나니 이보다야 더할 소냐. 삼수갑산 어디매냐. 삼수갑산 내 못가네. 아하 세더라면 나라 가련만도. 삼수갑산 가고지고 삼수갑산 보고지고.
아하 원수로다.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이것이 김옥의 삼수갑산입니다. 그런데 이 시를 보고 나서 김소월이 차 안서 삼수갑산운이라는 시를 씁니다. 다시 말해서 안서 선생의 삼수갑산이라는 시에 붙인 시,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 800개의 노래라는 그 채란의 노래에다가 800개의 노래조라고 써서 김소월이 자기의 시로 낸 것을 기억할 겁니다. 김소월은 스승이 쓴 시를 보고 자기도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김소월의 시입니다. 삼수갑산 내 왜 왔노. 삼수갑산이 어디뇨. 오고 나니 기험타. 아하 물도 많고 산 첩첩이라. 아하하. 내 고향을 도로 가자. 내 고향을 내 못 가네. 삼수갑산 멀더라. 아하 촉도 지나니 예로구나. 아하하. 삼수갑산이 어디뇨. 내가 오고 내 못 가네. 불기로다 내 고향. 아하 새가 되면 떠 가리라. 아하하. 님 계신 곳 내 고향을 내 못 가네. 내 못 가네. 오다가다 야속타. 아하 삼수갑산이 날 가두었네. 아하하. 내 고향을 가고지고 오호 삼수갑산 날 가두었네. 불기로다 내 몸이야. 아하 삼수갑산 못 벗어난다. 아하하. 이제 이것이 김소월이 스승의 시를 보고 나서 또 써서 보낸, 나는 이렇게 쓴다 하고 보낸 시입니다. 이것이 보도되니까 또 일부에서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김소월 시를 보니까 김옥이 또 김소월 시하고 똑같이 썼다. 제목도 같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까지 했는데 그것은 정말 이해 부족이죠. 이것을 보면은 김소월의 시는 김소월의 시고 김옥의 시는 김옥의 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한 가지는 김소월은 채집해서 조금 손봐서 시를 쓴다는 데 대해서 망설임이 없다. 김옥도 김소월의 시를 갖다가 고쳐서 자기 거를 썼을까? 뭐 그러면 할 말이 없겠지만 일단은 그 수준에 있어서 김옥은 김소월의 시를 탐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탐낼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할 것이다. 그 당시에도 비평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옥의 시는 대단히 수준이 높고 그런데 좀 어렵다. 상식이 풍부하고 그런 사람들만 제대로 즐길 수가 있다. 그런데 김소월의 시는 어떤가? 물론 이게 나중 광복 이후의 이야기가 되겠죠. 김소월의 시는 가슴 아리는 과부가 끓는 사랑을 하는 것 같은 시다. 시라기보다는 그런 노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중가요라든지 타령 이런 데 어울리는 글이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김옥이 여러 번 손질을 해서 그래서 나온 결과다. 이번에 이렇게 따로 쓴 것을 보면 김옥이 쓴 시를 그냥 해석해서 놓은 부분이 상당히 있죠. 그래서
김옥이 김소월의 시를 훔쳐갔다 하는 것은 필요치 않아서 아마 안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보았듯이 그 과정들은 다르다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김소월이 김옥의 시를 훔쳐갈 것인가? 그것도 또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소월은 자기풍이 있다고 믿는, 지금 이 시에서 봤듯이 자기풍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라고 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남의 것을 훔쳐가고 그런 것은 아니고 공생관계였다가 그것이 깨진 그런 경우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김옥에 대해서 재조명을 할 필요가 있겠죠. 좋은 시는 우리 한국인들이 좋은 시를 읽으면 한국 사람들이 좀 더 감정도 풍부해지고 좋아질 테니까. 다만 앞에서 조선일보가 그 시간의 순서, 증거를 들이대면서 그래서 김옥이 김소월의 시를 훔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많은 부분이 이런 방식이 좀 부족합니다. 우리가 범죄 여부를 가릴 때는 그런 식으로 증명을 하죠. 그런데 범죄가 아닌 다른 것들, 인간관계 혹은 실력의 문제, 이것은 그런 식의 시간 싸움, 증거를 들이미는 그 방식보다는 그냥 보고 알아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시를 읽고 그 시의 수준을 보고 그 시의 완성도를 보면서 선후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거기에 날짜가 찍혀 있지 않더라도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김소월이 학교를 더 다녔든 말았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시인으로서의 어떤 충실함, 시인으로서의 능력, 그것을 가지고 평가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김옥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기회에 김옥의 그 시를 보는 그 능력이라고 할까, 아니면 그 사람의 그 어떤 아주 뛰어난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어서 아주 기쁜 작업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